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오늘은 현실적으로 ETF를 투자하고 절세계좌, 특히나 연금이나 ISA, 그게다가 얼마씩 어떻게 투자하면 되는지, 그리고 주의사항은 뭔지 한번 전체적으로 쉬운 버전에서 처음 시작하는 분들 특히 도움이 되시도록 준비를 해봤습니다. 5월 50만원이면 되거든요.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원금은 총 1억 2천만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일정 수준의 배당 수익률 그리고 세액 공제를 다 챙겼을 경우에 원금이 5억 2천까지 늘어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실제 1년 늘어날수록 엄청나게 금액이 커지거든요. 시뮬레이션 결과까지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큰 틀에서 ETF를 투자할 때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절세 혜택 그리고 추가적인 혜택이 하나가 더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한국 상장 ETF가 좋다라는 겁니다. 미국 주식을 직접 투자하는 것도 좋겠지만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관점에서는 혜택을 두 가지를 주는데, 강제적으로 장기 투자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주는 세액 공제에 대한 페널티, 그리고 ETF를 장기적으로 매수했을 경우에 지수형이다 라고 하면은 순환매적인 측면 제가 뒤에 보여드릴 겁니다. 수익률까지도 비교해드리고 어떻게 투자하는지까지 말씀드릴 건데, 저는 이 왔다 갔다 많이 해요. 실제 부탁도 많이 받고 연금이나 ISA를 이전하는 경우도 많아서 올해 초에 다 해지하고 실제 하진 않았습니다만 개설하는 과정까지 보여드릴 거예요. 절세 계좌를 투자하게 되면은 비과세 혹은 과세 이연 혹은 이제 저율 과세가 되거든요. 세금 자체가 아깝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게 제 와이프 계좌인데 200만원 벌었고요. 300만원 벌었습니다. 실제 300만원 벌었는 거는 1000만원으로 300만원 번 거거든요. 그러면 정산해보면 1300 얼마가 들어와야 되는데 세금을 떼고 들어오는 거예요. 저처럼 좀 야생에서 구른 사람들은 세금 별로 신경 안 쓰는데, 좀 돈을 아끼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요 몇십만 원까지도 다 체크를 하잖아요. 근데 적게 들어오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 눈에 들어오는 것이 ISA와 연금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피부양자에 대한 박탈 위기도, 실제 제가 세금을 돈 아까운 것도 그렇지만 피부양자 관점에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피부양자 등록 조건은 한번 살펴보시고,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연간 소득의 합계액이 1000만 원 이하면은 가입이 가능하다. 반대로 1000만 원이 이상 되면은 피부양자에서 박탈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실제 돈 버시는 분 밑으로 피부양자 많이 달려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나도 모르게 이 배당에 대해서 무지할 경우에 배당을 1000만 원 넘게 받는 거는 내 실수이긴 하지만, ETF에서 정말 중요한 과세 체계, 제가 지난번 설명드렸지만 국내 주식의 매매 차익은 조금 천천히 해볼게요. 국내 주식의 매매 차익은 우리가 다 비과세 받잖아요. 마찬가지로 ETF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비과세입니다. 자,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있는데, 요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비과세 대상은 국내 상장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와 국내 공모 주식형 펀드만 비과세예요. 그러면서 조그맣게 써놓은 요게 뭐냐면은 채권, 그 다음에 해외 주식에 들어가는 거, 그리고 MMF는 미포함입니다. 즉 비과세가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자, 채권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냥 사놓으면 배당 나오니까 놀고 먹지마, 너넨 과세야. 해외 주식, 국내 주식 투자라고 했더니 왜 해외 주식 투자에 과세야. MMF 돈 100억 박아놓고 이자만 받아? 과세야 라는 의미거든요. 국내 주식을 살리기 위해서 비과세 되는 포인트, 그리고 이 ETF에서도 비과세인 건데, 나머지에서 매각 차익, 특히나 여기 보셨던 이 매각 차익 보이시죠? 300만원에 대해서 200만원에 대해서 이거는 국내 주식이 아니라 미국 원자력이고요. 미국 휴머노이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에서 판 500만원에 대한 것들은 실제로 배당소득세로 과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한 매매 차익이 양도세나 다른 기타 소득이 아니라 이게 바로 배당소득세로 참고가 되니까, 이게 1000만원 넘어가면은 이것도 배당소득세도 마찬가지로 2배사 근연기 아시죠? 요거 6개 항목에 해당되는 것들은 종합과세 대상이거든요. 이게 1000만 원 넘어가게 되면은 실제로 우리가 배당소득세로 과세가 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1000만 원이 넘어가면 당연히 피부양자 박탈이고요. 매매 차익도 국내 주식만 비과세고, 미국 주식을 투자했을 경우에 돈 번 것들,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사고 팔았는데 500만 원, 1000만 원 벌었어, 아빠 나 잘했지 하면은 바로 피부양자 박탈될 수 있다라는 거죠. 2천만 원 넘어가면 당연히 종합소득 과세 대상이 되는 거고요. 한번 고민해보시고, 또 중요한 포인트가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들을 살펴보면 ISA에서 투자하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자, 통산에서는 이게 만약에 주식에서 마이너스, 그 다음에 ETF에서 다른 플러스 나면은 통산해줍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투자 손실일 경우에 여기서 돈 번 것들과 퉁쳐져서 과표를 줄여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세금 좀 어렵습니다. 주식에서 마이너스 500만 원이에요. 근데 아까 뭐 SMR을 예로 들면은 여기서 1000만 원이다 라고 하면은 일반 계좌에서는 1000만 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주식을 ISA에서 투자하게 되면은 통산 5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라 라고 해주는 것이 이 손익통산의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ISA에서 주식하시는 것들은 메리트가 있을 수 있어요. 자, 두 번째가 연금입니다. 제가 오늘 주제는 사실 연금이기는 한데 일반 증권 계좌에서는 다 과세돼요.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해외 주식형 관련돼서도 매매 차익에 대해서 배당소득세로 과세가 됩니다. 이 부분을 간과하실 수 있거든요. 매매 차익인데 왜 배당소득세야? 그렇게 디자인 됐어요, 세금이. 그래서 세금 시점도 매도할 때마다 원천징수 되기 때문에 얄짤없습니다. 나도 모르게 팔아버리면 이게 좀 큰 나비 효과를 일으킬 수도 있다. 그래서 세율을 참고해 보시고, 연금은 장점이 있죠. 연금저축이나 IRP는 운용하는 중에 이 계좌 안에서는 세금이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인출할 때 과세되는 포인트, 그 대신에 연간으로 한도가 있는 거죠. 연간으로 한도는요, 급여가 4,500만 원 혹은 종합소득 금액이 5,500만 원 이하이다 라고 하면은 99만 원이 환급이 되고요. 이상이다 라고 하면은 13.2% 환급이 됩니다. 대략적으로 70몇만 원 환급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포인트들도 한번 살펴보시고, 연금은 총 납입은 1,800만 원까지 가능하지만 이 세액공제 한도가 600만 원, 600만 원 곱하기 16.5%에서 99만 원이 다음 연말정산 돌려 나오는 거고, IRP는 300만 원으로 추가입니다. 그래서 총 900만 원까지 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 79만 원 여기 써놨네요. 참, 79만 원, 118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요 시뮬레이션대로 해보면 일단은 피부양자에 대한 리스크가 사라진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는 내가 원천징수 되지 않고 실제 투자를 할 수 있는 좀 여력이 더 생긴다라는 거예요. 물론 미국에서 배당받는 것들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되고 들어오긴 하지만 국내에서 떼야 되는 세금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연된다라는 겁니다. 조금 말이 어려울 수 있겠지만 과세 이연된다라는 거는 세금을 나중에 내겠다라는 겁니다. 연금 소득을 실제로 수령할 때 그때 낸다라고 보시면 되고, 중간에는 미국에서 원천징수 되고 들어오는 배당 이외에는 대부분은 과세가 나중에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600만 원을 그 첫 해에 투자하게 되면은 제가 600만 원, 두 번째 해에는 이제 2년 차에는 1,200만 원, 매월 50만 원입니다. 1,800만 원 이렇게 원금이 늘어나고요. 가정이니까 너무 여기다 목숨 걸지 마세요. 9%를 배당으로 받는다라는 그런 포트폴리오 제가 자주 설명을 드리죠. 성장도 가정을 해봤습니다. 조금 더 동기부여를 위해서 연이자 월이자 나오는데, 기말 현금 흐름은 600에다가 9%, 54만 원이 추가가 되고요. 세액공제까지 재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그때부터 급속도로 자금이 불어나요. 10년 차에는 6천만 원 원금이죠. 1억 2천만 원 가까이 불어나고요. 15년 차에는 9천만 원 원금입니다. 2억 5천까지 불어납니다. 중간에 변동폭은 있겠지만 계속해서 꾸준히 투자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겠다라는 거고,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20년 투자하면은 1억 2천만 원인데요. 생각보다 큰 금액이 복리로 불어나게 됩니다. 시뮬레이션을 실제로 해보면 6,000불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20년 동안 투자하고 9%고요. 연간 인플레이션 상승률은 2%입니다. 연간으로 6,000불씩 넣지만 세액공제 가정을 1,000불로 대략 해봤습니다. 실제로는 더 많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요게 원금이고요. 이게 이자입니다. 이게 이자예요. 그러면 한 30만 불 가까이 되면은 대략적으로 한 4억에서 5억 사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살펴보시면은 내가 진짜 노후가 준비가 안 됐고 정말 노후가 막막하다라고 하면은 어렸을 때부터 50만 원씩 저축하게 되면은 복리가 늘어나는 거 보세요, 여러분들. 무섭게 불어나거든요.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가 선택한 ETF는 이제 S&P 500이거든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국내 ETF 그리고 미국 ETF 둘 다 장점이 있고, 저처럼 신경 쓰기 싫어하는 분 혹은 자산이 좀 어느 정도 일정 수준 넘어가게 되면은 배당소득세 때문에 종합소득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서 양도소득세로 내고 끝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개인연금과 ISA 그리고 IRP를 활용해서 좀 각자의 노후는 본인이 좀 스스로 대비해봐라 라고 하면서 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과세도 이연해주고요. 이런 포인트를 잘 고민해보시고 50만 원은 최소한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넌 왜 안 하는데? 저는 성격이 좀 변태 같아서 누가 간섭하면 싫어요. 근데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S&P는 아시다시피 이렇게 연평균으로 12% 이상씩 상승하고 있는 추이를 보이고 있죠. 물론 중간중간에 많이 빠졌다
힘들었던 때들이 많았지만 계속해서 우상향한다라고 투자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적립식이다 보니까 빠지면 빠지는 대로 싸게 사요. 그러니까 한번 우상향하는 것을 좀 기대해 보시고, 인플레이션율 많이들 신경 쓰시잖아요. 이걸 가정하더라도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투자의 근본 S&P 500이다. 특히나 저같이 이 좀 신경 쓰기 싫은 분들한테는 500개 분산이 매력적일 수 있겠다라는 건데, 제가 지난번 보여드렸던 것처럼 스파이는 500개의 종목으로 투자하는 그런 컨셉 아니겠습니까? 월마트, 코스트코, 그다음에 코카콜라, 이런 이제 PM 이런 것들이 빠지게 되면은 시장이 빠져서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고요. 실제 기술주들이 오른 것들은 장이 좋았을 때 아니겠습니까? 장이 만약에 안 좋았어요. 그럼 얘네들이 오를 겁니다. 이게 바로 긱스 산업분류표의 11개로 분류된 미국 주식의 위대함이다 생각을 하는데, 하루 놓고 보면은 뭐 소비재도 오르고요. 산업재도 오르고 부동산도 오르고 뭐 이렇게 많이 오릅니다. 산업재 오르고, 일주일 놓고 보면은 부동산이 올랐고 에너지가 오릅니다. 그리고 한 달 놓고 보면은 이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메타, 아마존 같은 것들, 메타나 마이크로소프트라고 볼게요. 3개월 놓고 보면 테크놀로지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반년 놓고 보면은 에너지, 헬스케어가 좀 빠져있고 최근에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 또 보여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순환매적인 측면에서 S&P 500이 장기적으로 10% 이상씩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국내 S&P 500 ETF를 제가 수익률 비교를 한 거거든요. 이거는 올해 초부터 8월 20일까지, 얘는 이제 제일 마지막에 상장된 ETF가 8월 20일까지, 그리고 1년 전부터 8월 20일까지입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S&P 500을 하는 데가 삼성, 미래, 그 다음에 KB, 에이스, 솔 이렇게 있는데요. 보면은 가장 높은 숫자를 올타임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코덱스 S&P 500입니다. 그리고 절세계좌에서 실제 그동안 TR이라고 해서 배당을 안 주고 운영해왔다가 배당을 주는 컨셉으로 바뀌어서 배당이 추가적으로 더 지급되는 포인트가 있는데, 절세계좌에서 투자하시면은 이 포인트가 세금을 안 떼고 들어오는 그런 이슈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코덱스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같이 할 거고요. 주의사항 몇 가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납입 한도가 제가 1,800만 원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나도 모르게 어디에 가입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가입이 추가적으로 안 돼요. 그래서 이 한도를 조절하셔야 되거든요. 실제 납입 한도 설정 금액을 빵원으로 하고 제가 타기간에 600만 원 설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1,200만 원 추가 설정 가능합니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1,800만 원 한도를 증권사 혹은 뭐 이렇게 분류할 수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 총 계좌 합산이 1,800만 원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 600만 원만 설정하면 600만 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주문 안 들어가는 포인트 한번 살펴보시고, 처음 계좌 개설을 증권사 뭐 여러 군데 쓰시겠지만 내가 이 증권사가 마음에 들어서 ETF를 사겠다라고 마음 먹어도 신청을 하고 나서 하루 걸려요. 그래서 제가 이걸 캡처했는데, 연관계좌에서 ETF 약정 신청 시 운용 비율에 따라 펀드 자동 매수가 뭐야? 필요 없는 내용이네. 일단 신청하고 나면 이익 영업일부터 이제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정리, 종합계좌 만드시고요. 증권사에. 그다음에 연금계좌 만드시고요. 그다음에 ETF 매매 신청을 당일날 해놓으세요. 그러면 이제 다음 날부터 매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코덱스 S&P 500을 같이 한번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TF의 포트폴리오는 여러분 자유이긴 합니다만, 이제 중간중간에 좀 많이 빠졌다 하면은 좀 공격적으로 담아두셔도 되는데, 뭐 선택사항이긴 합니다만 성과는 S&P 500 중에서 코덱스가 제일 좋았다라는 겁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